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재현이고요. MBN골드 김명윤 메이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메이저님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좀 네. 상승폭을 줄여 나가고 있어요. 오늘 시장은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락 파동이 뭐 멈췄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가 네. 오늘 보시면 막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저는 더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기회이다.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네. 이어달리기, 릴레이 매매. 이게 종목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가버리면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맞아요. 그냥 놓쳐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특정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급등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급등하고 이런 식의 이제 시세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이번 주 아직 이제 오늘 오후장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지수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차분하게 이제 종목들 좀 잘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이어달리기 또 릴레이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운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메이저님? 증시 코스 상황은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파스리홀로 진단을 네. 해주는데 어제 그저께에 비하면 환율의 급등세가 조금은 진정된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원달러 네. 환율이 오늘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보다 지금 환율은 오히려 양봉 전환이 되면서 네. 또 1340원 위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건 가장 좀 근본적으로 유럽의 경기 침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로화 가치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상대 통화인이 이제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고 상대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좀 돼야 환율은 좀 진정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보다는 지금은 또 포커스가 다 미국과 중국에 좀 맞춰 있잖아요. 네. 중국은 최근에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미국 경제도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지난 6월과 지금 시장의 하락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제 부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오늘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9월 FMC 회의에 대한 전망을 했어요. 네, 그게 뭐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다들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고 0.75%포인트 금리 올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좀 네. 받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골드만삭스에서는 9월 달에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상 이제 과도한 긴축은 미국 경제에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심각한 이제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 네. 오히려 이게 좀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가 아주 좋다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연준이 이제 더 이상은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잭슨홀 미팅 때 연설을 하는 거 지금 모든 세계 투자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뭐 잭슨홀 미팅이 무슨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네.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 재무장관들 막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이제 토론하는 네, 장이잖아요. 근데 어떤 발언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감이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봐 네. 그걸 이제 두려워해서 시장이 이제 선조정을 받은 건데 네. 불과 한 달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당장 말을 바꿀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건 결국에는 시장이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뭔가 속도 조절을 위한 발언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이 미연에 좀 경고성 메시지를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걸 좀 의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CPI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어봐야 아는 네.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금요일 지나고 나면 해소될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는 거고 네. 오히려 지수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은 만큼 이제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나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6%가 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9월 달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 금리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데 혹시나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악재를 지금 다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혹시나 0.75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먼저 선반영을 좀 시키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시장을 좀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 시장을 준비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네. 좋을까요? 오늘 5장 한 줄 전략은 지수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반등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8월 달부터 좀 썸머 랠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이 하락장은 좀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좀 그렇죠. 해석해 볼 수 그냥 있을까요? 기술적인 조정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네.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15%, 20%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은 필연적이다.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좀 급하게 올라온 면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뭐 그래서 태양광 풍력 먼저 올랐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예열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6월의 급락장과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된다. 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피 지금 순매수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외국인들이 투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이 추세적인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술적인 조정이란 게 맞다면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은 또 뭐냐면 그대로 하락할 때 빠졌던 종목들 네.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내일 모레 지수가 살아난다라는 걸 좀 가정을 하고 그런 종목들 특히 이번 일주일 동안의 지수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해놓는 게 내일과 모레 이틀 시장을 이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좀 정확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지수 반등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낙폭 가대 종목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까지 모두 다 해봤고요. 자,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도착한 홀은 바로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네.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CS 윈드입니다. 네. 어제 또 블룸버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기사가 맞습니다. 났더라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8월 3일에 매수를 했는데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한 2주여 만에 이 네. 종목이 지금 20% 넘는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CS 윈드 축하드립니다. 홀인원 당첨되셨어요. 매니저님. 21% 와, 지금 수익 대단하네요. 중인데요. 네. 사실 지금 태양광 풍력 종목들은 사실 뭐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못 말리는 지금 시세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한국의 풍력 태양광 기업들이다. 네.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할 정도로 단기적인 수급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거든요, 분명히. 다만 고점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부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주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죄다 고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CS 윈드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넘기고 있고 풍력 관련된 수혜주들 CS 베어링이라든지 동국 SNC 같은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OCI가 또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다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이제 같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계속 제가 수급이 쏠려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잖아요. 네. 언제라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너무 급하게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현대로템하고 성일하이텍 두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도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올라가는 이 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딱 거치는 걸 딱 기다리시고 나서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종목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올려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속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뭐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동국 SNC 같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뭐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갔는데 그 외에 S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추가적인 좀 시세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 중에 동국 SNC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이런 네.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최근에 소개해 주셨어요.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김프로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 네.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네, 괜찮을까요? 요거는 제가 네. 이제 아까 오늘 오후장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뭐 JTBC에서 방영될 재벌집 막내 아들 신작 이제 드라마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넷플릭스 쪽으로 이제 납품한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제 신규 드라마에 대한 이제 기대감 플러스 극장 사업이 이제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일주일 동안에 시장 자체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좀 못 움직이고 있다. 다만 시장이 살아날 때는 다시 한번 게임, 컨텐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지수를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리 중앙 같은 종목들은 4만 원 초반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해놓으셨다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때 좀 매수를 하시면 된다. 매도를 하시면 된다. 제가 오늘 이제 아까 현대로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 이런 네. 종목들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진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못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쉬지 않고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컨텐츠리 중앙도 컨텐츠 종목 중에서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수급이 이쪽으로 또 한번 붙어주기 시작하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컨텐츠리 중앙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로 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리뷰해 봤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1585번 님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가지고 계세요. 네. 4,990원에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이 종목은 아쉽지만 더블 보기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연저점을 기록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당장 파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상당히 좀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조차도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로 그냥 빨리 매도를 좀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홀인원 종목 공개되니까요. 네.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실 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LS 일렉트릭이 그렇죠. 엄청나게 상승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실질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다. 이렇게 오, 말씀을 좀 드리고 왜죠? 싶거든요. 네. 전선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전방에 대한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광 설비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풍력,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원전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게 투자가 나오면 그 전기를 어딘가로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실적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미 작년 하반기 때부터 좋아지고 있었고, 대한전선 역시도 매 분기 지금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실적을 좀 따져보면 매출액이
순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257억 정도 나왔으니까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6배가 지금 늘어나고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작년 상반기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아주 빠르게 되고 있고 부진했던 상반기를 지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지금 주당 가격이 1,8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무슨 테마주나 소형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사실 주가가 이렇게 번쩍번쩍 뛰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한데 시가총액은 지금 2조 2천억이 넘어가는 중대형주예요. 네. 이게 잡주가 아니거든요. 대한전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주당 가격이 오히려 좀 싸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통주식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유롭게 트레이딩을 하기가 훨씬 좀 수월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언제라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면 오히려 신재생,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거나 이렇게 전력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LS 일렉트론이라는 일렉트릭이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전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좀 바닥이 좀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놓으셨다가 뭔가 뭐 실적에 대한 재료라든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면 단기 급등이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재현 아나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전선은 이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한가 가고 있는 거죠. 상한가 가고 네. 짧게도 한 40~50% 정도 네. 시세 파동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올라갈 때도 이렇게 끼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닥권 공략을 좀 잘 해놓으셨다가 한 1~2주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급등이 나올 때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1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종 수혜주는 전선 관련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한전선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2,100원, 손절가는 1,600원이라는 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게임주 컴투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가에서 좀 안 좋게 본다는 그렇죠. 이런 기사를 오늘 봤거든요. 지난주부터 네. 그냥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컴투스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발상 투자가 또 필요한 시점이 왔다. 네. 지수가 아까 제가 오늘 오후장의 포인트를 시장이 조정받을 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사놓으면 시장이 살아날 때 결국 그 종목이 제자리를 찾는다.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시장 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IT 업종, 네. 그다음에 게임 업종, 컨텐츠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 결국에는 7월 달에 시장 반등을 나름대로 주도했었던 업종들이 지수 조정받을 때 쪼르륵 또 미끄러져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리고 컴투스는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P2E 게임이 런칭을 했어요. 네. 근데 런칭을 했는데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맞아요. 초반 흥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로 주가도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서머너즈 워가 어떤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NC소프트라든지 넥슨 같은 이런 기업들이 모바일 게임이 뭐야? 어떻게 게임을 핸드폰으로 해?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출시를 해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던 게임이 바로 서머너즈 워거든요. 이 서머너즈 워의 IP를 활용해가지고 서머너즈 워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P2E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한 거고 국내에서 지금 먼저 출시를 한 거고요. 11월 달이 되면 이제 글로벌 출시, 네. 해외 시장 출시가 이제 예정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과거에도 서머너즈 워, 뭐 천공의 아레나 이런 이제 게임을 보면 국내 매출에 비해서 해외 매출이 4배가 넘게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게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보다는 해외 시장에 출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출시를 해놓고 약간 성적표가 안 좋으니까 네. 컴투스에서도 뭔가 이제 리뉴얼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어떤 재미를 부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겠죠. 11월에 이제 글로벌 런칭을 했을 때 그때 흥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컴투버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메타버스 이야기 한창 나왔을 때 맞습니다. 정말 뜨거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아무리 많은 기업들을 다 이제 뜯어봐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먼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컴투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컴투스고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저께는 또 컴투스가 SK 네트워크스한테 40억 정도 이제 또 컴투버스에 투자를 받는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투자를 좀 받으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컴투스다.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지금 당장 실적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3년, 5년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식 시장이 또 살아났을 때 지수가 또 화끈하게 움직이는 시장일 때는 우리가 또 미래를 내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컴투버스가 또 시장에 또 화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목표 주가 리포트도 이제 뭐 쏟아졌는데 79,0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화끈한 상승을 좀 미리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컴투스 눌려있는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3,0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한 15% 정도 내외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7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성장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컴투스가 목표가 93,000원까지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대한전선 그리고 컴투스였고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